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차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출퇴근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일하는 공간이 엄청 가까우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거리가 조금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집에서 가까운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저는 한 20-30분 정도 거리는 떨어져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일하러 가면서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루를 설계할 수 있고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가는 과정은 너무 귀찮지만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내가 혼자 정리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다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뭔가 업무하는 시간도 아니고 쉬는 시간도 아닌 그 애매한 시간 있잖아요. 그 애매한 지점이 오히려 저한테는 자유롭더라고요. 뭔가 압박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고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회사를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차로 1시간 정도 거리를 왔다 갔다 하거나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를 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첫 번째로 외국어 공부입니다. 제가 가장 오랫동안 해온 루틴인데요.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그냥 라디오처럼 듣는 겁니다. 외국어 공부도 될 수 있게 저는 영어나 일본어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채널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팀 페리스 쇼입니다. 되게 유명한 책인데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 아시죠? 그 책의 저자가 운영하고 있는 팟캐스트고, 포맷은 롱폼 인터뷰인데 투자, 스포츠, 비즈니스, 예술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물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는지 이런 식으로 그 인물들을 파고드는 자기계발형 팟캐스트입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르브론 제임스, 마크 주커버그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솔직하게 저는 영어 공부하려고 이 채널을 들었다기보단 그냥 내용이 좋아서 듣기 시작한 채널이거든요. 에피소드 하나가 좀 길어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는 길이라 출퇴근할 때 며칠에 나눠서 들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추천 팟캐스트는 제이 셰티 팟캐스트인데요. On Purpose with Jay Shetty입니다. 그 유튜브 채널로 알게 됐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이 셰티라는 사람이 원래는 승려였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전향을 하게 됐는데 지혜를 바이럴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팟캐스트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유명한 셀럽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삶에 관해서, 관계에 관해서, 마인드에 관해서, 자기 성장에 관해서 깊게 대화를 하는 포맷입니다. 특히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자기 파괴 패턴을 끊어내는 방법, 이런 느낌이라 자기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들으면 좋은데요. 제가 이 채널을 좋아하는 이유는 좋아하는 셀럽이 나온 편을 골라 듣기가 좀 재밌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외국 셀럽을 검색하면 거의 대부분 이 채널에 한 번씩은 출연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F1에 관심이 많아서 샤를 르클레르랑 루이스 해밀턴 두 명 인터뷰를 찾아보다가 이 채널을 알게 된 건데, 듣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계속 듣다 보면 내용도 좋은데 어느 순간 영어 듣기가 되게 편해집니다. 세 번째 팟캐스트는 조금 더 영어 공부에 목적을 둔 채널인데 BBC 러닝 잉글리시 채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팟캐스트는 내용이 좋은 팟캐스트라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영어 팟캐스트라면, 이거는 정말 영어 공부를 좀 해보겠다라는 마음에 듣기 시작한 팟캐스트예요. 에피소드 하나가 되게 짧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길이인데 원어민들이 실제로 쓰는 구어체 표현이나 슬랭, 최신 표현 이런 것들을 두 명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 중에 on the fly라는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쓰면 되는 건지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난이도로 따지자면 영어 공부 한 초급에서 중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길이가 되게 짧아서 출퇴근할 때 혹은 등교할 때 정말 부담 없이 들을 수가 있고, 여러 에피소드를 연속으로 틀어놓고 듣기에도 편합니다. 네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팟캐스트인데 코난 오브라이언 Needs a Friend입니다. 이게 듣다 보면 재밌는 영어 팟캐스트인데 찾아보니까 배경이 좀 웃기더라고요. 아마도 코난 오브라이언은 유명하니까 대부분 아실 텐데 25년 동안 미국에서 심야 토크쇼를 진행을 했는데 수천 명의 인터뷰를 25년 동안 하면서 진짜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진짜 친구를 사귀려고 팟캐스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포맷은 셀럽 게스트도 부르고 그냥 일반인 게스트도 연결을 해서 편하게 수다를 떠는 방식인데 되게 자유롭게 떠들고, 코난 오브라이언만의 그 개그 코드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표현들을 알아들으면 그냥 되게 재밌습니다. 웃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듣게 되고, 어느 순간 그 미국식 유머랑 영어식 유머 이런 게 자연스럽게 흡수되니까 어떻게 보면 언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어식 유머를 되게 좋아해서 굉장히 애정하는 팟캐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추천 팟캐스트는 일본어 채널인데요.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강추드리는 채널인데 케이코 일본어 수다입니다. 일본인 케이코 씨가 일본어랑 한국어를 섞어가면서 진행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막 입문하신 분들도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일본어 잘 모르는데 일본어만 쭉 나오면은 사실 못 알아들어서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이 채널은 한국어로 먼저 맥락을 짚어주고 일본어 표현을 섞어가면서 말을 해주는 방식이라 일본어 공부를 막 시작한 저 같은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에피소드도 막 무거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식의 가벼운 주제들이라 부담 없이 듣기가 좋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 다양한 팟캐스트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팟캐스트 채널은 아닌데요. 제가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좋아하는 주제 있잖아요. 저로 예를 들면은 전자기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관련 영어 영상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들으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막 경제, 부동산 이런 거를 영어로 들으면 사실 용어도 어렵고 집중도 안 돼서 잘 안 들리는데 내가 이미 좋아하는 내용을 배우고 싶은 언어로 들으면 정말 쏙쏙 들어와요. 최근에는 자동차 관련 영상들을 영어랑 일본어로 들으면서 듣기 실력이 정말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시면서 그 리스닝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영상을 배우고 싶은 언어로 검색을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관심 분야라서 재미도 있고 이해도 잘 되고 리스닝을 정말 잘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파트 2는 독서인데요. 저는 최근에 운전하면서 오디오북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제가 2026년도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책 100권 읽기였는데 오디오북으로 책을 읽으면서 그 목표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밀리의 서재를 사용을 하는데요. 오디오북 전용으로 나온 책들은 성우나 배우 아니면 저자분들이 직접 녹음을 해서 오디오북으로 올라오는 책들도 있고 오디오북이 없는 책들은 AI가 읽어주는 TTS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직접 읽어주는 오디오북도 좋긴 한데 그런 게 없는데 읽고 싶다 하는 책들은 저는 운전을 하면서 AI TTS로 듣고 있습니다. 일반 TTS는 사실 거의 못 들어주겠는 정도인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올해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다면 하는 일을 바꾸어서 다음 계절 속도는 1.5배에서 2배까지 유동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빠르게 느껴져도 이게 듣다 보면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책을 다 집중해서 안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조바심이 좀 났어요. 뭐 운전할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오디오북을 듣는데 방금 그 부분 놓쳤는데 어떡하지? 다시 돌려서 들어야 되나? 약간 인강 듣듯이 이 책에 집중하는 거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흘려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50%만 귀에 들어와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중에 한번 더 듣거나 이북이나 종이책으로 읽게 되면 그때 이해가 훨씬 더 빨리 됩니다. 맥락이 이미 깔려 있으니까요. 책을 많이 읽어내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반복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디오북을 한번 듣고 몇 주 후에 가물가물해질 때쯤 한 번 더 들으면서 그래 그때 이런 내용이었지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밀리의 서재를 사용하긴 하는데 윌라인가 그 오디오북 전용 플랫폼 있잖아요. 걔는 제가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만 혹시 거기에는 조금 더 다양한 책들이 있을 것 같긴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사용해보신 분 있으시면 후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저는 신문도 많이 챙겨봤는데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종이 신문 들고 지하철 타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어플이 있는데 바로 프레스 리더라는 어플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신문이나 매거진을 읽을 수가 있는 어플인데요. 대학교 이메일로 가입을 하고 인증을 하면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 뉴스나 잡지들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봐도 좋고 APK로 다운받아서 이북 리더기에서 사용해도 좋고 저는 아이패드 미니에 다운받아서 지하철에서 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 3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너무 유명한 채널들이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채널을 정말 좋아합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님께서 메인으로 출연하시는 채널인데 문화, 영화, 인문학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어떤 주제를 다루든 간에 이동진 평론가님의 깊은 시각으로 말씀을 정말 잘 해주십니다. 약간 지적인 자극이 필요할 때 챙겨 듣는 채널인데 단순히 그런 지적인 내용들을 흡수하는 거로도 도움이 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듣다 보면 이동진 평론가님이 말씀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 문장을 정말 길게 구사하시는데 거의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세요. 뭐 문법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듣다 보면 좀 감탄을 하게 됩니다.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동기부여도 좀 얻는 것 같아요.
이동진 평론가님이 독서를 정말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자기 개발을 좀 하면서 내가 발전하면서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자극을 얻는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최성훈의 사고실험이라는 채널인데 각 분야의 전문가나 창작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최성훈 PD님께서 진행을 너무 잘하셔서 그 내용 자체도 너무 좋은데 그 생각의 밀도가 정말 높아지는 느낌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정리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모든 영상을 추천드립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두 가지는 이동진 평론가님이 출연하신 에피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영상 너무 좋고요. 이종범 작가님이 출연하신 영상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 영상들은 제가 한 10번도 넘게 돌려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각 분야의 정점에 서 계신 분들의 대화이다 보니까 내 상황이 조금씩 바뀔 때마다 그 내용들이 다르게 느껴져요. 예전에 들었을 때는 이 부분이 포인트 같았는데 또 내 상황이 조금 바뀌었을 때 들으니까 이 부분이 되게 진국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롭게 느껴져서 앞으로도 돌려볼 것 같은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채널은 부익남TV를 최근에 좀 듣기 시작했는데 경제나 재테크에 아직 낯선 분들이 듣기에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진입장벽도 낮아서 출퇴근할 때 가볍게 듣기에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듣기 시작한 채널인데 나를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채널이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들이라 생각을 해서 추천드려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파트 4는 AI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되게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아마 대부분 음성 모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최근에는 챗GPT 음성 모드를 되게 많이 활용하는데 특히 운전할 때나 전철을 타러 걸어갈 때 그 음성 모드를 켜놓고 대화를 자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시간 분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정말 그 머리가 멈추고 약간 숨이 가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처하는데 그럴 때 저는 챗GPT 음성 모드를 적극 활용합니다. 그냥 GPT한테 음성 모드를 켜놓고 다 말을 해버려요. 이거를 해야 되고 이게 밀려있다. 그런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 쏟아내고 나면 GPT가 정리를 해줍니다. 내가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A 프로젝트 촬영도 해야 되고 B 프로젝트 기획도 써야 되는데 내일까지는 C 프로젝트 촬영 완성본을 편집해서 보내야 돼.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까? 일단 내일까지 마감인 C 프로젝트 편집이 최우선이야. 마감 압박은 뒤로 미루면 더 스트레스니까 그걸 먼저 끝내고 확실히 보내는 게 좋아. 그 다음 A 촬영은 일정이 잡혀있다면 그 시간을 맞춰 준비하면 되고 B 기획은 남는 시간에 차근차근 구상하면 돼. 영어 공부는 오늘 하루쯤 뒤로 미뤄도 괜찮아. 우선 마감, 그 다음 일정, 마지막으로 기획, 이렇게 순서 잡고 하나씩 처리하면 훨씬 깔끔할 거야. 이거부터 하고 저거부터 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하세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답정 넣을 수 있거든요. 뭐부터 해야 되고 뭐를 나중에 해야 될지는 나도 아는데 친구랑 대화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일단 내가 말로 풀어내면서 내 상황을 내 스스로 조금 더 인지할 수 있고 AI가 그거를 정리해서 나한테 대답을 해주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고민이나 패닉 상태의 생각들을 아웃소싱하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그냥 GPT 음성 모드를 켜놓고 고민을 다 얘기하세요. 내가 일정이 너무 바쁘다,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 얘기하고 대답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법은 퇴근길에 하는 방법인데 하루를 리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사실 친구랑 통화하듯이 해주시면 되는데 일기를 쓰면 좋은 거는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기를 쓰기가 귀찮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프로젝트에 일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퇴근을 하면서 혹은 자기 전에 친구랑 통화하듯이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뭐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이런 부분은 잘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은 후회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해놓고 내가 오늘 잘한 점 한 가지를 말해줘. 내일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줘. 오늘 하루의 전체적인 코멘트를 남겨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퇴근길 10분 동안 내 하루가 완벽하게 정리됩니다. 오늘 애플 출장으로 제주도에 왔어. 그런데 새벽에 비행기를 타느라고 3시간밖에 못 자서 와가지고 너무 피곤했는데 와서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좋아서 행복했어. 오늘 오름 하이킹을 했는데 사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사진이 제대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출발하기 전에 어제 미용실을 갔다 올까 했는데 귀찮아서 안 갔거든. 머리가 바람에 너무 많이 흩날려서 좀 걱정돼. 종민, 오늘 진짜 정신없이 바빴구나. 잠 3시간으로 버틴 건 너무 고생했어. 그래도 사람들 덕분에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니 다행이고 바람 때문에 사진이 아쉬워도 그 순간을 즐겼으면 그걸로 충분해. 머리 휘날린 거야 뭐 그날의 추억 아니겠어? 오늘은 바쁜 와중에도
제주의 좋은 기운 느낀 하루로 기억하면 좋겠다. 뭐랄까요? 이렇게 AI 서비스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과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 음성 모드를 이용을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이 모든 것들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는 사실 거기에 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어폰을 꽂아도 옆에 사람들 너무 많고 내가 언제 내려야 되는지 계속 확인해야 되고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사실 집중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런 자기 개발을 하면 당연히 좋지만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와, 그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상황 자체도 힘이 들지만 내가 하려고 했던 생산적인 일들을 못한다라는 거에서 오는 그 비관적인 자책이 저는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일을 갔다 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되는 날에 하고 안 되는 날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편하게 가져가야 오히려 내 루틴이 되고 내 몸에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호하시는지 어떤 거를 하고 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